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등락을 달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오르다가 마지막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지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속 있는 내 종목이 올라야겠죠. 오늘 일부로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배트맨 1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부 함께해 주시는 배트맨 정재훈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오늘 정재훈 위원님과 일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정재훈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카톡방 혹은 입장이라고 아무렇게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 카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겨 있지만요.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 모두 해주신다고 하니까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프닝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을 달리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종목 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오늘 시장도 양시장은 뭐 극과 극이었어요.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IT 섹터,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의 흐름들이 나름 좀 괜찮았었어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 SDI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LG 화학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LG 화학이 눈에 띄게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그룹과 2차 전지 사업 합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어제 유튜브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네. 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일단 1차적으로 분할 차익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에 있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과열 증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좀 일부 차익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지수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2250 라인 때 이 다리대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바로 넘어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얼추 올라갈 자리대만큼은 다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할 차익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IT 쪽 섹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쪽 섹터가 움직이겠죠. 2차 전지 쪽이라든가 5G라든가 혹은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았었어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죠. 외국인 기관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폐렴, 이 부분들, 한국 쪽에서도 일단 간염자, 의심 환자가 뭐 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 섹터들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개별적인 뭐 마스크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이외에 IT 장비 쪽 섹터라든가 소재주들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또 안철수 가 와서 뭐 정치 안 하겠다, 총선 출마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대적으로 흐름들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될 종목과 매도를 해야 될 종목군들,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다라면 이번 조정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한데 역배열권보다는 정배열권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투자 꿀팁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3153-161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자보다는요, 전화로 주셨을 때 저희 정재훈 위원님과 1대1로 맞춤형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카톡방 입장 혹은 입장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 링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원님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먼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까지 다시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TK 케미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0%로 좀 높아요. 지금 약수익권이긴 하신데 불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TK 케미칼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매수를 2,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의 수익권역인데요. 아마 이거 테마를 보고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인맥 관련주죠. 인맥 관련주인데 차기 대선 후보로도 뭐 꼽히고 있는 뭐 그런 분인데요. 계속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윗꼬리가 좀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을 50%를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얼마까지 가고 다시 3,000원대까지 가고 그 부분들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2,700원 정도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241선 언저리죠. 그러면 한 2,650원에서 2,700원 이 언저리대에서는 절반 정도를 챙겨 놓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응을 못 하시면 테마주 하지 마세요. 테마주의 말로는 다시 상승 초입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테마주는 대응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50%나 되다 보니까 대응이 정말 필요한 종목인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에서 올랐던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일장이라도 꼭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또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한화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1514님께서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9,7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종가 기준 9,630원인데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지금 하나시스템을 매수를 하셨어요. 9,700원에. 네. 9,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방산 관련주는 맞나요, 위원님? 아무래도 뭐 맞겠죠, 뭐.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방산 업체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항공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문제는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 그렇게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역별권역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짧게만 봤을 때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소폭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오늘 9,500원대까지 좀 빠졌다가 아래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저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9,700원에 20%셨으면은 매수, 그러니까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 언저리가 되게 된다라면 거기에서는 일단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소외받는 기업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목표를 크게 잡지는 마시고 한 10,0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차익관점으로 놓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도 되니까 일단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높게 보지 마시고 10,000원까지 좀 보고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주도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인데 이 주도주에 함께 타지 못하면 2020년 좀 소외될 수 있다라고까지 시장의 흐름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청자님이시죠?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매수가랑 비중은요? 112,000원. 112,200원에 30%. 30%. 오늘 본전 왔어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왔어요. 예. 네, 내일 시장에 대응해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거 줄이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좀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받아주시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장님. 예, 얼마나 이게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예. 그래도 1년 넘었으면 배당은 좀 받으셨겠네요. 배당은 받았죠. 아직 못 받았죠, 그런데. 작년에는 받으셨지 않았어요? 올해로 작년에 두 번째 2,000원씩 아닌가? 받았어요. 예. 올해로 두 번째 받는 거죠? 예, 두 번째 받는 겁니다. 음. 세 번째인가? 세 번째 같은데? 세 번째?
예. 아버님 이거 삼성물산 건설 경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예? 건설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땐 별론 것 같은데요? 이제 뉴스가 떴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네.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그 MOU가 이미 체결됐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 때문에 더 가져가실 생각이시죠? 아니요, 이제 지금 하도 오랫동안 고통을 줬다가 매수가에 왔길래, 네. 이거 사실 물타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네네. 일부 매도를 본전에서 하고 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느라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아버님 이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형태로도 좀 되잖아요. 준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에 삼성물산이 준지주형 회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어요? 잘 안 들리네요. 자, 아버님 일단 삼성물산은 건설 쪽도 되기지만 예, 지주사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중동 쪽에 있어서 MOU가 체결이 되고, 그럼 그 부분들이 기회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오늘 종가가 딱 매수가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수급적으로 보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30% 비중이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좀 힘들다, 좀 줄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11만 한 7,000원, 8,000원 그 자리대에서 일부를 좀 줄이세요. 아, 예, 아버님 그렇게 매도하고 싶으시면 네, 한 11만 7,000원 위에서는 절반 정도나 요 정도 좀 줄여주시고요. 예, 예, 다른 종목으로 뭐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요? 저는 지수 조정을 좀 받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때는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 여러 번에 좀 나눠서 좀 하세요.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보유할까요? 일단 12만 7천 원대 위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기세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반가운 애청자님이신데요. 오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이제 삼성물산 한 11만 7천 원쯤에서는 분할 매도 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은요.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닛 테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6,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244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반도체 관련 쪽이긴 한데 좀 약수익권인데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장비주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후공정업체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얼추 단기적인 흐름들은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고, 이걸 넘어가줘야 이 정도 흐름들인데, 한 17,000원대 중후반? 뭐 17,500원에서 18,000원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K 하이닉스 쪽이 삼성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 좀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유닛 테스트도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은 그래도 돌아설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더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 중반대에서 18,000원짜리대, 2019년도 2월 달에 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좀 챙겨놓고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 테스트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대로 좀 대응해 보시면 유니 테스트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효성, 효성,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4,000원에 20%. 84,000원에 20%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 26일날 뭐 배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네네. 그때 좀 최고점 비슷하게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 어, 26일날 증권회사에서 네네. 이거 뭐 배당을 뭐 5,000원이나 준다고 사라 그래갖고 샀는데 네. 그 다음날 팔라 그러니까 뭐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팔 새도 없이. 예, 그래서 계속 오늘까지 떨어졌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26일 날 매수를 하셨나요? 예, 그때 배당 받는 날 마지막 정권 직원이 좀 배당을 뭐 한 5,000원 넘어 준다고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다음날 팔라고 하니까 막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떨어지네. 보통 배당 투자는요, 아버님,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락을 당하기 한 몇 개월 전부터 매수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그때 잡아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보통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주가는 빠져서 출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증권사 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로 좀 시행착오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효성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적은 올해보다는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작년에 6월 달 자리 때, 그 자리 때가 한 7만 원대 초반 한 7만 1,000원짜리 때거든요. 예, 그 7만 원 1,000원에서 7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요 자리 때가 일단 지지가 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20%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이거. 한 8만 원 언저리? 예, 8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배당을 받을 시기하고 얼추 가격이 비슷하죠? 예. 그럼 그 자리대에서 일부 한번 덜어주세요, 아버님. 예, 일부 덜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손절면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손절매를 손절. 하시려고 했으면 바로 하셨어야죠. 예, 손절배가 늦었지요. 손절매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참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너무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인이 온다면요. 다시 전화와 문자 주세요. 그때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 그때 또 전화와 문자로 언제든지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동진 세미캠이요. 아우, 좋은 거 잡으셨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7,500원에 20%거든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아,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얼마나 오래 갖고 계셨어요? 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 1년 넘으셨어요? 네네. 아, 오래 기다리셨구나. 네네네. 그러면 지금 설레실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네. 동진 세미캠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상담 받은 적 있죠? 네? 상담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안 받았는데요. 처음이세요? 네. 목소리가 낯이 익는데. 아닙니다. 1년이 이거 거의 그럼 2018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죠? 네. 오랫동안 좀 잘 참으셨어요. 네. 잘 참으셨는데 지금 이제 수익권역인 상황인데 네네. 동지세미캠이 소재 국산화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네. 근데 이왕 한 2년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죠? 네. 18년도, 19년도 한 더 달만 있으면은 만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그까이 한 2년 정도, 아니 2개월 정도 더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네. 좀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아, 많이 지금 이게 네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필승코리아 펀드가 첫 번째가 완판이 됐고 이제 두 번째가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펀드도 아마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기에 따른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몇몇 종목군들에는 해당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동진세미캠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네, 실적 같은 것도 궁금하고 그러죠. 실적 겁나게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 예. 되게 좋은 회사예요, 실적이. 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진세미캠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할 것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네네.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전 2만 원 위에서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가시고 네. 좀 더 가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오래 기다렸던 만큼 2만 원 위에서 꼭 매도하셔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실적도 좋고요. 이번 연도 전망도 좋다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종목과 시장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해주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에 카톡방 입장 원합니다. 혹은 입장이라고 보내만 주셔도 이 카톡방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저희 배트맨은 오늘도 3부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PNT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7,500원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PNT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2차 전지 지금 PNT 같은 경우도 좀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성향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좀 주춤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20% 일단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근데 이제 무난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1월달보다는 1월달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롤트롤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게 PNT가 좀 무거워요,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 좀 무거운 그런 사항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PNT가 그래도 월봉상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주봉상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7,000원대에 매도할 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무겁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9,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미친 척하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6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7,000원 밑으로. 그러면 6,000원대 중반권역에서는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도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서 만약에 종목까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잠시만요. 네, 셀트리온 매입가는 17만 8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이거 얼마나 길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거 했잖아요. JP. 네네.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샀는데 네. 하고 나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자꾸 떨어지시죠? 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잠깐 조정인지 조언 좀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어느 라인에서 하면 좋을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면 올라갈지 제가 예.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가 있었나요? 거기서 뭐 발표할 만한 게? 발표할 만한 거는 없었는 것 같고, 요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다른 거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헬스케어. 그게 같지만 그냥 셀트리온이 코스피고 하니까 네. 좀 안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좀 살 때는 장기적으로 봤는데, 네. 좀 며칠 동안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계속 갖고도 가야 될지 조언 좀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자, 일단 보자고요. 셀트리온은요, 예. 뭐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은 없어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예. 매수를 해서 길게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럼 또 그것도 길게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단기네요, 그럼 결국. 근데 이게 지금 원래 13만 원에 저점 찍고 네.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원래 30만 원까지 하던 주식이니까 네. 그거 봐서 좀 장기적으로 본 거죠.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해서 조금 더 뭐 2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로 본 거였죠. 자, 우선 셀트리온은요. 예. 많이 올랐죠?
예전에 예. 그죠? 예.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일단 셀트리온은.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가격 조정이 끝나면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요. 예. 지금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이 박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 예. 16만 원, 15만 원대 중반에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박스권역으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셀트리온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어요. 예.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시장에 예. 이 셀트리온이 시장의 주도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주도주로 분류돼 있잖아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제약바이오가.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IT 쪽, 그다음에 삼성 SDI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죠. 아, 예. 얘네들은 맞습니다. 주도 섹터. 예. 예. 이 친구는 비주도 섹터. 예. 그렇게 예.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예. 길게 보셨다라면 러프하게 보게 되면 저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이게 빠지는 게 겁나고 뭐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뭐 17만 2천 원, 18만 원 언저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그 자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바꿔보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좀 눌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빠르게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NC 스포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45, 50, 55만 원 그렇게 계속 샀고요. 네. 비중은 80%.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매수가가? 예. 50만 원에 지금 80%면 수익 중이시긴 한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수익을 좀 많이 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안 되네요. 왜 매도가 안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매도 클릭하시면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보니까 안 되네요. 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자, 일단 아버님 이게 예, 얼추 올라올 만큼 좀 올라왔어요. 비중이 너무 세세요, 아버님. 예, 비중이 너무 세니까 예, 지금 한 26%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NC소프트가 그나마 게임주 쪽에서는 대장이에요, 이 친구가. 예. 올해 성장할 폭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64만 원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는데요. 예. 이제는 좀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내일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개장을 하게 되면 예.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세요, 아버님. 얼마 정도요? 지금 종가가 63만 원이니까 예. 63만 원짜리 때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또 64만 원에 내놨다가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빠지면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예상 매도를 할 거냐, 예측 매도를 할 거냐, 확인 매도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확인 매도를 할 것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깨지는 선이나 11선이 깨지든가 21선이 깨질 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예. 확인 매도는. 예. 예측 매도는 이 정도가 되면 고점권역이 나왔겠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예.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단기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럼 5일선 깨지는 거는 매도예요. 그때 그 부분들이 확인 매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고점권역에서 예. 그때는 예측 매도로 하는 거고요.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4만 원에 못 판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절반 정도만 내일 만약에 5일선 깨져버리게 되면 62만 5천 원 정도니까 예.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가보시든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64만 원에 한번 내려볼까요? 24만 원이요? 64만 원. 64만 원까지 내일 갈 수 있겠냐고요? 예. 그 이틀 동안 64만 원 갖다 빠졌는데. 아직까지 추세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예, 예.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못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무조건적으로 64만 원에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올라갈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예. 다른 종목군들을 보셔도 돼요. 80% 비중 좀 크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NC소프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부에 많은 분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도 계속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그때 접수 또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투자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투자 팁 준비해 주셨나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꽁꽁 숨겨주셔서. 얘기를 안 하고 왔죠? 네, 너무 기대돼요. 원고도 없고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근데 이게 매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1년이면은 한 250일 정도 되면은 250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부분들이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보면 지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역별 종목군들을 보지 말고 정별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별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올라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즉 이동평균선에는 방향성,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된 부분들이 LOT 백큐이에요. 자, LOT 백큐이라는 기업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아마 요 시기였을 거예요. 요런 시기. 요 시기 때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탐방까지 갔다 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주가가 올라갔다, 올라갔구나, 이 부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단기 평선은 다 빼자고요. 단기 평선은 그냥 3일선 빼고, 여기서 보면 5일선 빼고, 10일선 빼고, 뭐 21선 뭐 이렇게만 좀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요 구간을 보세요. 요 구간을 보게 되면 적어도 61선과 241선은 상방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121선과 24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역별 권역, 즉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방향성이
상반각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시장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흐름들은 무조건적으로 전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조정 시대 매수를 하실 거예요. 그거 조정폭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전략이 더 좋잖아요. 그러한 분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41선을 깔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바꿔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21선이 깨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버리게 된다면 일단 그 종목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61선까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21선에 대한 각도가 꺾어지거나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혹은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상반각이 아니라 하반각을 그려놓게 된다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구나, 그 부분들을 예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다시 또 힘들게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 ICD 같은 경우를 좀 보세요. ICD 같은 경우는 잘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죠? 21선에 이탈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17거래일반에 상승으로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21선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점차적으로 탄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21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하반각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대,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자리대를 또 깨고 내려간다라면 61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정의 폭은 좀 더 길어지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으면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 못할 것 같으면 21선에 한 번, 61선에 추가 매수, 그런 식으로 두 번의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나는 다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종목을 갈아탈 거야 라고 한다라면 21선 자체가 다시 돌려 세워주는,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매수를 할 수 있는 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대응을 잘 하지 못해 라고 한다라면 장기 평선을 주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즉 61선이나 혹은 241선이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돌려 세워주고 있는 혹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위주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였었죠.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뿐만이 아니라 원익 QNC도 있었죠. 원익 QNC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방향성 자체가 윗방향을 만들고 있잖아요. 21선에 매수를 했을 때 깨지고 내려가면 61선에 2차 매수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 올해에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21선에 한 번, 61선에 한 번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적어도
단 몇 퍼센트의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그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의 이런 투자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매뉴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다양한 투자 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